안녕하십니까. 청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대류가주팀의 외국한 거래 자율점검 지원센터의 간사를 맡고 있는 조세그룹의 황인옥 변호사입니다. 올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소할 수도 있는 외국한 거래 검사 제도와 자율점검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실무자들이 궁금한 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궁금증들을 풀어드리고자 정기석 관세사님을 모셨습니다. 정기석 관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기업들 입장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나 관세청의 기업심사나 관세조사는 많이 받아봤어도 외국한 거래 검사는 처음 받아보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개략적으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외환검사는 수출입 거래나 외환 관련 업무에서 외국한 거래법에 따라서 제대로 신고하고 처리했는지를 관세청에서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환검사는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조사 일종이지만 관세조사와는 달리 외국한 거래 자체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면 수출입 물품 신고 가격과 외국한 거래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물품 대금을 외국의 수출입자와 주고받을 때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했는지, 그 외에도 자본거래나 용역거래에서 외환거래 시에 관련법을 준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허위 수출입 신고나 국외재산 도피, 역외탈세, 자금 세탁 이런 불법 행위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 검찰 고발 등 형사적 리스크가 있는 점이 일반적인 세무조사나 관세조사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외국한 거래 검사를 주로 어떤 기업들이 받게 되나요?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외환검사의 그 주대상은 기본적으로 수출입 기업이죠. 그리고 환전영업자 대상입니다만, 이외에도 운송, 문화, 관광 이런 외국과 서비스 거래를 하는 그런 기업, 예를 들면 선사도 있고요, 항공사도 있고, 심지어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각종 지적재산권 제공업체를 망라해서 외환 거래를 한다면 대부분의 기업이 외환검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핫한 그 BTS나 블랙핑크가 소속된 그런 엔터테인먼트사도 관세청의 외환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언뜻 보면은 관세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BTS나 이런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외환거래 검사를 받게 된다라는 거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처음 들어본 얘기일 것 같은데요. 이런 외환거래 검사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이 됐다, 이럴 경우에 기업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외국한 거래법상 처벌은 경고, 거래정지, 과태료,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그 거래 절차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나 거래정지 같은 행정질서벌적 처벌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외환검사에서 거래 절차 위반 사항이 나오는 경우에는 관세청이 이 외국한 거래 위반 행위가 그 외에 실체적인 그런 범죄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후속 조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특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대무역법, 관세법 이런 데는 수출입 가격 조작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경제범죄처벌법 같은 데는 재산 국외도피죄,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에는 자금세탁죄, 이런 그 범죄로 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고, 또 이와 병행해서 사주 일가의 불법 상속, 증여, 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역외탈세나 조세포탈로 같이 조사되거나 국세청에 청구돼서 특별 세무조사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작년 말에 외환거래 검사 체계와 그 자율점검 제도가 대폭 개편됐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랄까, 내용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후에 그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서 사실상 위축됐던 기업의 그 법규 준수 점검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관세청이 지난해 말 그간에 형식적으로 좀 운영되던 자율 외환 검사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 자율 점검 단계에서 변호사, 관세자 등 전문가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했고요.
두 번째는 기존 그 15일 안에 이제 자율점검을 하도록 한 규정을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율점검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율점검을 하는데 꼭 필요한 수출입 신고 데이터, 그 다음에 외환 송금, 영수와 같은 외환거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율점검표 양식을 전면 개정해서 실질적인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내용입니다. 저도 그 자율점검표 새로 이제 도입되는 양식은 봤는데요. 양식이 언뜻 보니까 상당히 복잡해 보이던데, 그 양식에 대해서 뭐 간단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관세청 산하에는 외환 검사나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인력 증원은 아시다시피 탄력적으로 바로바로 증원이 안 되는 반면에 수출입 거래나 또는 국제 용역 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급증하다 보니까 사실상 관세청에서 모든 업체를 일일이 직접 검사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세관에서도 이를 감안해 가지고 수출입 기업의 담당자들이 외환 검사를 받기 전에 스스로 셀프 체크를 하도록, 그래서 자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발생된 과태료 감면 등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서식이 자율점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점검표는 그 세 가지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외국환 거래를 하니까 그 현황을 요약한 표, 그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 자율 점검을 실제로 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 형식별로 해서 결과를 정리한 표,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때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한 그런 주석에 해당되는 점검 결과 상세 내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업들이 행한 그 외국환 거래들을 유형별로 원인 행위하고 결제 행위로 나누고,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신고나 보고 절차를 이행하는 거래가 그 안에 있는지, 또 있다면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기재해가지고 제출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많이 생소할 수도 있었던 이제 외환거래 검사, 그 자율점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기업 실무자가 실제로 외환거래 검사 통지를 받았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석 관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